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따분한 일상 속에서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 그 틈으로 작은 설렘이 들어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이지연 상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의 공백에서 오는 외로움, 그리고 다시 설레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곤 합니다. 오늘은 그 미묘한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로운 마음을 다독이며 다가가는 첫 접근부터 신뢰를 쌓는 태도, 깊은 속마음을 열어주는 공감 대화법, 그리고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밀당의 기술까지 차례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다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관계 속에서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짧은 응원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외로운 마음을 이해하며 다가가는 첫 접근.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녀가 성장해 집을 떠나거나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면서 마음속 빈자리를 크게 느끼게 되죠. 이럴 때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 사람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주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외로운 마음을 이해하며 다가가는 첫 접근은 바로 이런 지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여사님은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던 이웃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었는데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죠. 평소엔 누구도 묻지 않던 질문이었기에 작은 관심이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첫 접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진심으로 살펴보고 따뜻하게 묻는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스러운 호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를 섬세하게 짚어주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보다는 예전보다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같은 말이 훨씬 더 부드럽고 배려 있게 다가옵니다. 외로운 순간에 건네는 공감의 언어는 마음의 빗장을 서서히 풀게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존재 앞에서 마음을 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첫 접근에서는 대화의 주제를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건강, 일상 같은 가까운 주제를 건드리면서도 지나친 간섭이 아닌 공감의 질문으로 이어가는 것이죠. 자녀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처럼 상대방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확장시켜 줍니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깊고 은밀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다가가면 오히려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작은 노크를 여러 번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지만 꾸준히 다가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첫 접근의 핵심은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을 전달할 때 상대방은 그 따뜻함에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2. 신뢰를 쌓고 비밀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 첫 만남에서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신뢰는 한 번에 얻어지지 않으며 상대방이 안심할 수 있는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그동안의 삶 속에서
여러 번의 상처를 겪어왔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마음을 열게 되죠.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 씨는 지인과의 대화 속에서 무심코 흘린 개인적인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 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그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준 순간 그는 다시 신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얘기를 밖으로 퍼뜨리지 않는구나라는 확신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신뢰를 주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둘째, 함부로 조언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공감해 주는 것. 셋째, 함께 나눈 이야기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보다 행동입니다.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넌지시 흘린다면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신뢰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말없이 지켜주는 태도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또한 신뢰는 작은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만나기로 했을 때 반드시 지키는 것, 사소한 부탁이라도 기억하고 챙겨주는 것, 이런 일상의 행동들이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결국 이런 작은 경험들을 통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뢰를 쌓고 비밀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 마음을 지켜주는 태도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서는 누구든 편안함을 느끼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3. 깊은 속마음을 열게 만드는 공감 대화법.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공감입니다. 단순히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함께 느껴주는 태도에서 진정한 공감이 시작됩니다. 중장년 이후의 대화에서는 특히 이 공감 능력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인생 경험이 많아진 만큼 말 속에는 단순한 사건 이상의 감정과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남편과의 대화가 단절된 이후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지인이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는 짧은 한마디를 해주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준 그 순간이 진짜 공감이었던 것이죠. 공감 대화법에서 중요한 첫 단계는 경청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눈빛, 표정, 목소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영입니다. 즉, 그래서 많이 외로우셨군요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말로 다시 표현해 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말하는 이는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질문입니다. 다만 이 질문은 호기심이나 간섭이 아닌 상대방이 더 깊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같은 질문은 마음속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좋은 예입니다. 반대로 왜 그렇게 했어요? 처럼 따지는 뉘앙스는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감 대화는 단순한 말솜씨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경험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닌 당신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상대와 있을 때 옥시토신이라는 신뢰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긴장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생리적 작용을 합니다. 결국 깊은 속마음을 열게 만드는 공감 대화법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인 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공감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느낀 따뜻한 위로와 안도감이 떠오른다면 바로 그 힘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4. 밀당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치명적 기술.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는 바로 밀당입니다. 밀당이란 단순히 상대방을 애태우게 하는 장난이 아니라 서로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매달리면 부담이 되고 너무 무심하면 관심을 잃게 되죠. 이 균형을 잡는 것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치명적인 기술입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하루 종일 연락이 없자 괜히 마음이 쓰였다고 합니다. 평소엔 별다른 감정이 없었는데 그 공백의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이처럼 적절한 거리두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자신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밀당의 첫 번째 기술은 적절한 응답 시간입니다.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하기보다 잠시 여유를 두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나를 기다리며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늦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으니 균형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예상치 못한 행동입니다. 늘 같은 방식으로만 대화하거나 만나는 대신 가끔은 의외의 질문이나 작은 선물, 새로운 제안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죠. 이런 신선한 자극은 상대방의 관심을 다시 집중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자기만의 영역 유지하기입니다. 모든 시간을 상대방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나만의 취미나 일상을 지켜가는 모습이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중장년 시기에는 자기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동시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익숙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갈망합니다. 밀당은 바로 이 두 가지 심리를 교묘하게 조율하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 이 리듬이 반복될 때 관계는 더 깊고 짜릿하게 이어집니다. 결국 밀당은 상대방을 흔들리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설레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밀고 당김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소중함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며 이 감정이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로운 마음을 이해하며 다가가는 첫 접근에서부터 신뢰를 쌓고 비밀을 지켜주는 든든한 태도, 그리고 깊은 속마음을 열게 만드는 공감 대화법과 밀당의 기술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마음을 빼앗는 남자의 비밀은 특별한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섬세하게 다루는 데 있습니다. 중장년 이후의 관계는 단순한 설렘을 넘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의미가 큽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공감, 그리고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지한 대화가, 때로는 장난스러운 밀당이 마음을 흔들고 결국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만들어내죠. 여러분도 곰곰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변에서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관계는 일방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공감하신 부분이나 떠오르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